저는 34살의 직장인이자 결혼한 지 6년 된 며느리입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진짜 직함은 워킹맘입니다. 아침마다 3살 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급하게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을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과 가정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제 자리는 항상 일찍 퇴근하는 불편한 워킹맘의 자리였고 시댁에서는 너무 바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점심을 제대로 먹는 것도 사치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느라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결국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점심을 못 먹고 있다는 걸 아는지 회사 앞으로 매일 도시락이 배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누가 잘못 배달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위엔 이진아님께라는 이름이 분명히 쓰여 있었고 심지어 매일 다른 메뉴에 따뜻한 집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심지어 나물 반찬까지. 처음엔 회사 동료들의 장난인가 싶었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식 맛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간이 조금 싱겁거나 반찬이 다소 투박했지만 묘하게 저를 위로하는 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락 위에 항상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힘내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하루하루 저는 그 도시락 덕분에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도시락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락의 정체를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보내준 사람이 제 시아버지였다는 걸. 그렇게 어느덧 도시락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도시락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할 때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오늘의 메뉴가 궁금해졌습니다. 회사 입구 택배함에 놓인 도시락을 가져오는 길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붙어있는 작은 메모 덕분에 저는 매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늘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조금 짜요. 밥이랑 잘 섞어 드세요. 김치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더 드시고 싶으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어제 비가 와서 국물이 더 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운 내세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업무 실수가 잦았고 팀장님께 혼도 났습니다. 그날 도시락을 열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힘든 일 있었나 봐요.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힘들수록 밥이 보약입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는 걸까요? 가족 중 누굴까 생각해 봤지만 남편은 제가 도시락을 받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저와 친하지도 않았고 거의 말을 섞은 적도 없었습니다. 설마 시아버지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결혼 초반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묵묵히 TV만 보셨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저를 불편해 하시는 줄 알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엔 시댁에 방문하는 일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런 관계였기에 도시락을 보내는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상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답장 메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부터 오늘 하루 있었던 사소한 일들까지 그 사람과 마치 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메모는 점점 길어졌고 저도 모르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덕분에 하루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혼자 버티는 게 너무 어렵네요. 정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매일 저에게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랄 메모를 받게 됩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죠. 저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날의 도시락은 떡국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엔 떡국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랍니다. 오늘은 꼭 미역국이랑 떡국 먹어요.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한 제 생일을 도시락을 보내준 이 사람만 기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저기 매일 오는 도시락 혹시 누가 가져다 주는지 본 적 없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조용히 놓고 가셔서요. 저는 이 도시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 저는 말문이 막혀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시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알아내겠다는 결심 후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아침 일찍 회사 입구에 나타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하루 일찍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 아무도 없는 텅 빈 회사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는 찰나 갑자기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심스레 도시락을 택배함 위에 놓더니 메모가 붙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진아야, 내가 여기 왜? 저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까지도. 아버님이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밥이라도 잘 먹었으면 해서 방해될까 봐.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도시락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말없이 저를 응원해온 시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진아 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저는 급히 자리를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곧 회사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회사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시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나이 든 남자와 은밀히 도시락을 주고받는다고 오해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회사에서 도시락을 주고받는 그 남자 누구냐고. 오해야, 그거 아버님이야. 당신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젠 남편과의 갈등까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소소한 행복이 어느새 제 삶을 뒤흔드는 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회사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락을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위로해준 시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될 줄도 알면서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그만 보내달라는 부탁을 해야 했죠.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던 시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아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니?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이제 도시락은 그만 보내주셔도 돼요. 회사에서 오해도 많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죄송해요. 그래, 미안하다, 진아야. 나는 내가 힘든 줄 알면서도 괜한 일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고맙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과 메모가 없는 일상은 다시 차갑고 외로운 시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인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진아 씨, 그 도시락 아버님이 보내주셨다면서요. 그런 줄 모르고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해서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분이 회사로 전화하셨더라고요. 직접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아버님이 아내 챙겨주신 건데 오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요. 미안해, 진아야. 내가 오해해서 화를 냈어. 아버지께서 정말 너 많이 아끼신다더라. 나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난 아버님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전혀 몰랐어. 남편과의 오해가 풀린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도시락을 싸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요리였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떤 음식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진아야, 여긴 무슨 일이니? 오늘은 제가 아버님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어준 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욱 세심한 사람이 되었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더없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우리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준 셈이죠.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도시락을 싸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